오늘 새누리당은 TK 대구 경북 지역 공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오늘 면접을 받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에 이어서 강기정 의원 광주의 중진까지 공천 배제되면서 대폭 물갈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박명호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공천 물갈이 이른바 교체폭이 40%, 50%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국장께서는? 아무래도 일단 김종인 대표가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운동권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이게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10명 됐고요. 광주 북구의 강기정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서울에도 이제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거기다가 이제 다선 의원은 50% 배제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초재선 의원은 30%를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는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19대 총선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41%를 물갈이를 했고요. 그 당시 민주당은 27%를 물갈이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완전히 오히려 야당이 물갈이를 많이 하고 여당은 현재 상향식 공천을 이제 고수한 그런 상황에서는 물갈이가 아주 거의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저희가 홍창성 공천관리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50%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50%는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50%를 심사해서 그중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홍창선 위원장의 말씀이고, 어쨌든 현재 정권을 김종인 대표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 사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절대 계몽군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상 지금은 완전 비상대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대표의 의중이 훨씬 더 많이 먹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어쨌건 더민주에 원래 터줏대 가운데 주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류가. 근데 일단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까지 나가면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차 컷오프가 좀 더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좀 잠복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마 많겠지만 다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이제 칼끝이 점점 다가온 상황이고 이제 거의 목 앞에까지 왔고 조금 찔렀거든요. 따라서 계속 참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아마 폭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명분에서 일단 김종인 대표 체제가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천 관련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더라도 일부 반발은 불가피하게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김종인 대표가 와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그런 기업을 어떻게 보면 회생시켜 놓은 셈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지율도 한때는 국민의당하고 시소 게임을 벌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2배 이상 지금 국민의당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컷오프가 발표된다 그래도 현재 컷오프 대상인 의원들이 일부 반발은 하겠지만 대대적인 어떤 반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칼자루는 김종인 대표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차도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용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운동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질풍노도의 어떤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항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차찬소의 태풍이랄까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천이 선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야를 지지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의 유권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가운데 존재하는 이른바 왔다 갔다 하는 스윙하는 유권자들의 향배가 이제 결정적 승부를 가리게 되는데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국민적인 물갈이 욕구가 항상 이 매국회 후반부에는 있어 왔고, 그래서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적 어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작은 사실 새누리당이 공천을 먼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서는 더민주가 조금 앞서가는 양상이 됐고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일경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정당 또는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정당들이 이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천이 결국 선거운동의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작동시키도록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더민주가 기선을 잡아가다 보면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선거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건 사실상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선거라는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호응을 받아간다면은 이 구도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국민적 호응을 얻으면서 오히려 그 새누리당을 위협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하다 보니까 인재 수혈도 안 되고 그리고 물갈이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당원 당규상으로 봤을 때 뭐 물갈이를 기껏 해야 아마 해봤자 아마 5%에서 10% 정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50% 가까이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갈이를 해나간다 그러면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19대 국회가 이제 취약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물갈이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그런 국민의 여론에 호응을 하는 거고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국민적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쓰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가치 판단은 떠나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지금 교체 얘기할 때 거론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 이해찬 친노의 좌장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교체에 어떤 칼날이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2차 컷오프에 포함되는 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선이고 어떻게 보면 친노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고 또 이른바 막말 논란이 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아마 상당한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관위나 이 더민주의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2차 컷오프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야만 본인의 어떤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에는 문재인 대표가 뭐 후원하는 이제 그런 전 대표가 후원하는 측면도 있겠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현재 대표로 있다면 아마 이런 그 물갈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친노의 좌장이라는 어떤 그 위치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물러남으로 인해서 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어쨌든 대신 그 김종인 대표가 이제 물갈이를 이제 지휘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림의 미학인 거죠. 본인이 어쨌든 친노의 좌장이라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굴레라는 걸 벗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좀 어쨌든 야권 주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총선에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아마 이 겉으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컨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걸 이 국장님 말대로 뒤에서 용인해주고 사실은 박수치고 있는 것이냐, 김종인 대표의 물갈이를 아니면 참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아직 뭐 공천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천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 더민주 내의 권력 지형입니다. 이게 이제
총선에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와 관련 없이 내년 대선에서의 더민주 쪽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지금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향후 이제 그 더민주 내의 권력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양날의 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자기 입장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대신 해준 면도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쳐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쳐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이런 그 법정 관리의 임시 대표로만 만족할런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이제 어떤 그 상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는 공천이 다 마무리 다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끝난 그 결과를 가지고도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진 그런 것의 출발점이 이제 1차 컷오프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컷오프로부터 이제 좀 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센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우리 이 부국장님 말씀대로 호랑이 등에 이제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고 끝까지 간다. 근데 끝에 가서 뭐가 될다. 이건 아직 알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은 오늘 TK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 면접 진행되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오늘 면접을 다 봤답니까 지금? 예, 봤습니다. 예. 그 다른 후보들이 그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예. 이 대구 동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40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는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네네.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호구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그 노선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공천관리위원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그거는 뭐 평소의 소신이었고 뭐 특별히 그것이 그 당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뭐 강변을 했던 모양이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였습니다만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제 라이벌인 거죠. 네. 그 친박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자기 PR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한구 위원장의 모습 보이고 옆에 황진아 사무총장. 일단 뭐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만은 분위기가 썩 우호적이진 않았겠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질문이 좀 여러 개 나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뭐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비교적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좀 여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그런 후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참 부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면접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당 대표도 그렇고 이제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서로 사실 모르는 분들이 아닌데 그 면접과 면접을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앉아 있다는 게 좀 어색한 부분이 좀 노출되는데 다른 분보다도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공천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뭐 이 경우 안 줬을 경우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의 정치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구 민심의 향배가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서로 좀 면피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 문제는 또 수도권 민심에도 또 이게 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도권 그 지역구가 이제 여러 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122개의 어떤 지역구로 늘어나면서 전체의 절반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전에 45%였는데 전체 의석의 48%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위적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탈락시켰을 때 그 후폭풍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까지 또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탈락시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구 선거에 지금 그 김부겸 전 의원이 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홍일학 의원이 공천 배제되니까 나도 중대 결심하겠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컨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글쎄요, 사실 뭐 대구 선거에 나간 분들은
오히려 더민주의 간판을 달지 않는 게 더 네.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홍일학 의원의 경우에서처럼 뭐 이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네. 대구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뭐 탈당까지 가는 최악의 수를 두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대구 선거에 대한 더민주의 이 어떤 관심과 어떤 국민적인 뭐 공감이랄까요? 아니면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계기로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훈 부국장님께는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궁금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그 이후에 당 주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국장님? 저는 그 총선 이후에도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가장 현재 그 대선 후보로서 지금 확실한 사람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확실하게 어쨌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까지 그 김종인 그 대표가 영입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을 잘 끌어왔거든요. 예. 총선 결과도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국민의당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총선 이후에도 어쨌든 뭐 당권을 준다든지 어떤 역할을 줌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경제 민주화라는 또 상징적인 또 그 심벌 아니겠습니까? 이 그 김종인 그 대표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또 보수층을 끌어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인물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지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이제 운동권 문화에 이게 젖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희석시키면서 중도층을 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상당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 이동우 부국장님, 박명호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